안녕하세요. 시사건강 채널 건강한가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무릎은 안정적인 보행과 더불어 온몸의 체중을 대부분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한번 다치면 재활도 힘들고 부상을 평생 가지고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릎 환자들은 노화에 따라 연골이 마모되고 다르면 무릎 관절염이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아프고 통증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병원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퇴행하는 관절로 인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주로 중년, 노년에 발생됩니다. 요즘에는 30, 40대 환자들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무릎 관절염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이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허벅지인 대퇴골뼈와 정강이 뼈인 경골, 그리고 무릎 앞에 동그랗게 있는 무릎뼈인 슬개골, 이렇게 세 개의 뼈가 있고요.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 사이에는 반월상 연골판이 있어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부위인 연골입니다. 무릎 관절염은 이 연골이 닳아서 무릎이 붓고 관절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기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만큼 관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절이 마모되고 닳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무릎 연골은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주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중요한 부위는 우리 몸의 하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하중이 많이 가해지는 부위가 대부분 관절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주사치료나 약물치료로 좋아질 수 있어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골주사라고 해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것 같지만 연골주사는 연골을 재생시키는 주사가 아닙니다. 자전거 체인에 기름칠을 하는 것처럼 연골의 마찰을 줄여서 연골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골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주기적으로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시면 엑스레이를 통해서 하중에 가해지는 부위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화면 이미지와 같이 O자다리의 경우 무릎 안쪽의 연골 쪽이 하중에 가해지는 부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절 통증이 무릎 안쪽에 나타납니다. 반대로 X자다리, 안짱다리라고도 하죠. 이 경우에는 하중이 가해지는 부위가 O자다리와는 반대로 무릎 바깥쪽 연골 부위입니다. 이 경우도 무릎 바깥쪽에 관절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O자다리나 X자다리가 심한 사람은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내시경을 통한 연골 재생술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해지는 하중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을 하는 경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우쳐 있는 하중으로 인하여 또다시 관절에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O자다리가 심한 사람은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무릎 안쪽 연골에 치우쳐 있는 몸의 하중 부위를 분산하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교정 수술이 필요합니다. 카티스템 연골 재생술처럼 고가의 연골 재생술 없이도 이런 교정술만으로도 수술 후 1년 후 연골이 어느 정도 재생되는 사례들도 환자 후기들을 보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관절염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사치료, 약물치료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골 주사를 맞는 분도 계시고 뼈주사라고 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는 분도 계시고 많이 심하신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각 치료마다 장단점이 있고 환자의 상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치료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에도 얘기 드렸듯이 무릎에 가해지는 무게중심을 분산시킬 수 있다면 어떤 환자든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릎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치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이 관절염이 있고 같은 O자다리이고 안쪽 무릎 연골의 마모가 같은 환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똑같은 관절염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조금 불편한 정도이나 또 다른 한 분은 통증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고 아픕니다. 두 사람의 무릎 연골 상태는 동일한데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괜찮고 어떤 이유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허벅지 근육 때문입니다. 무릎을 감싸는 허벅지 근육은 대퇴사두근이라고 해서 4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무릎 관절을 지지해서 관절을 보다 안전하게 무릎을 펴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 대퇴사두근은 무릎의 하중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근육을 키우게 되면 관절의 무리를 어느 정도 분산해 주기 때문에 관절염 환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퇴사두근이 약한 경우 일상생활에서 일어서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걸을 때도 무게에 실리는 모든 행동들이 모두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치료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무릎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얼마나 분산시켜 주느냐, 그것이 퇴행성 관절염으로부터 좋아질 수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운동이든 주의하실 점은 절대 관절을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시큰거리는 증상이 있으면 운동을 멈추시고 운동 강도를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운동이든 무리하게 하실 경우 오히려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각자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간단하게 대퇴사두근 강화에 좋은 기구 없이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운동 3가지와 기구 운동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운동은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면서 3, 4세트 정도 시행합니다. 첫 번째로 스쿼트 운동입니다. 스쿼트 자세는 관절염이 있으면 무릎은 굽히는 동작을 무리하게 따라하지 말고 절반 정도만 하는 게 좋습니다. 많이 굽히지 않고 무릎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절반 정도만 따라해도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무리를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무릎 관절염에 좋은 운동 중 하나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위로 들어올리는 운동입니다.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10회 정도 들어올립니다. 똑바로 누운 상태, 옆으로 누운 상태, 엎드린 상태 모두 마찬가지로 시행합니다.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다리를 위로 들어올립니다. 반복을 하다 보면 허벅지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들 겁니다. 대퇴사두근 강화에 좋은 운동입니다. 이 동작이 무리가 없고 쉬운 분들은 약한 밴드를 그림과 같이 끼고 해주시면 됩니다. 허벅지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의자에 앉아 한쪽 허벅지에 낮은 베개나 쿠션을 놓고 위아래로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대쪽 다리도 교차하여 해줍니다. 이 운동은 대퇴사두근이 작용하여 무릎 관절을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해줍니다. 이 운동도 마찬가지로 10회씩 3, 4세트 시행해줍니다. 다음은 기구를 이용한 대퇴사두근 운동인데요. 레그프레스입니다. 다리는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디딘 후 발끝은 양쪽 바깥쪽으로 열어줍니다. 허리는 아치로 만들고 엉덩이가 의자 안쪽에 닿게 기댑니다. 무릎이 모아지거나 벌어지지 않게 11자로 곧게 굽었다 펴니다. 이때 무릎은 80도 이하로 너무 굽어지지 않게 진행합니다. 밀 때는 발바닥 전체로 밀어냅니다. 곧게 굽었다 피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중간중간 휴식을 취한 후 3, 4세트 시행해 줍니다. 다음은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밀착시킵니다. 발을 강하게 찬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펴줍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최대한 천천히 근육이 최대로 이완될 수 있게 허벅지의 긴장을 계속 유지해 줍니다. 이와 같이 굽었다 피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이상으로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관절에 좋은 운동도 중요하지만 관절에 안 좋은 습관을 고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로 오래 앉아 있거나 무릎에 완전히 굽힌 상태에서 오래 있는 습관은 관절염에 좋지 않기 때문에 관절의 나쁜 자세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관절염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마다 관절 상태, 운동 능력, 나이 등 모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관절염의 원인부터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대퇴사두근 운동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유익한 정보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